2022년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의 신현정 노무사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목차는 총 5가지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도의 개요와 개정된 총 4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후불임금으로서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최저 근로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개정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퇴직급여 보장법을 정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서 노후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사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2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금 도입률은 10.7%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육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로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입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2번째, 수급권 보장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요하게 살펴볼 문제는 이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는 돈의 관리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년에 평균임금 31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인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이 관리 책임을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위탁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사전적으로 이 돈을 적정하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만약에 퇴사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됐거나 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보장해서 지급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확정 기여형 제도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이 되지만, 만약에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또한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긴 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됩니다. 이번 퇴직연금 보장법 개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반영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적립금 제도는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어도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연금만큼은 퇴직금 정도를 법정 퇴직적립금 제도의 수준에서 적립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요. 2022년부터는 시행령에서 원래 지급하여야 될 퇴직급여 몫의 100%를 적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채무를 그냥 변제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다 모집해서 그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하고 재해보상금은 저당권 그리고 조세공과금의 우선에서 최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채권 보장법인데요. 이 최우선 변제 제도 또한 사용자한테 지급 여력이 있거나 남아있는 자산이 있어야지 보상받는 돈인데, 이것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추가해서 임금채권 보장보험을 사회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제 퇴직금이나 임금을 3개월치 못 받고 퇴사했을 경우에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이 돈을 근로자한테 보상을 하고 국가가 그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로 봤을 때 퇴직금을 전액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 그 한도 내에서 또는 임금채권 보장법이 현재 최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한도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만약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도산을 하거나 파산을 했을 때는 현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상 5,000원 반만 원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개정법 내용을 보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사전 운영 지정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B형일 경우에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좀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그냥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5인 미만에서는 지금 현재 퇴직금 도입률이 10%, 10인 미만에서는 30%,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0%대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이긴 있는데요. 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작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기금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도입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확정 기여형으로, 그러니까 DC형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개별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또한 근로자의 가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되고요. 그 DC형일 경우에 근로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기금제도 운용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마련해서 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을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효과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일단 퇴직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근로자인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하거나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 가입자의 운영 지시가 사전에 없었을 때 가입 당시에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라는 것이 이번 변경된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수익률 1%대를 3%대로 올릴 수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들이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립금 운영위원회입니다. DB형을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적립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한 적립금 운영 계획서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적립금 운영위원회 제도는 4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2019년부터는 이 퇴직연금의 상태를 재정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검증의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최저적립금이 법정 최저적립금을 5% 이상, 현재는 95% 이상 미달하게 될 시에는 가반수 노동조합한테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정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들이 없었는데요. 2022년 개정에서는 이 사용자가 이 재정검증 결과 퇴직금 적립률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에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반수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적립금 운영 계획서는 1년에 1회 이상 마련하는데요. 적립금 운영의 목표와 방법,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 그다음에 운영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은 퇴직연금 담당 임원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부 담당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시행령에서는 만약에 법정 최저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그리고 퇴직연금 전문가가 각각 1명, 적어도 3명은 포함되도록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한 이유는 특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관리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재산권이라는 의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퇴직금 적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위반하면 200만원, 3회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인사권이 또는 사용자의 어떤 권리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단체 협약으로 현행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규모와 상관없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를 하고 여기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강제하도록, 그래서 이 적립금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합의하도록 단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그냥 근로자 개인에게 일시불로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을 개인의 통장으로 그냥 지급할 수 없어졌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서 급여를 보장받는 경우, 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등 다른 법에서 상환 사유가 좀 정해져 있는 이런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개인 IRP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해제를 하거나 만약에 세금 혜택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좀 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공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경우에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DC형으로 설정을 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확정 기여형 또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를 구약으로 설정하는 것을 저희가 좀 검토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DB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퇴직 적립금 운영위원회 적립금 미달 시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가태료 부과 조항, 퇴직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단협으로 요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제도가 IRP로 지급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참여입니다.